네, 여러분이 각자 선호하시는 냉면 브랜드들 뭐 쭉 나오고 있는데 아, 배홍동 쫄쫄면 약간 좀 너무 달지 않나요?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달던데 단맛이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예전엔 저는 이제 함흥냉면, 오장동 쪽 요쪽 좀 좋아했다가 요즘은 이제 대체로 이제 평양 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건너뛴 건 아니고요. 예, 약간 너무 자극적인 게 이제 입에 좀 안 맞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좀 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떤 냉면 좋아하실까요?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름이 되면 또 냉면 어디 브랜드 좋아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길쭉하고 길쭉한 건 다 안 먹습니다. 길쭉하고 길게 내는 건 다 안 면 먹어요. 종류는 안 드세요? 아, 그래요? 냉면, 라면, 짜장면, 짬뽕, 그럼 별로 다 안 칼국수. 좋아하세요? 예. 중국식 가서 그럼 뭐 그냥 뭐 아주 안 먹긴 않는데 가능하면. 일부러 먹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냉면 맛있는데. 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류 되게 좋아하고 예. 뭐 엄청 좋아하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그냥 싫은 거. 저걸 왜 내가 후루룩 이거 들이키고 있어야 되는지. 뭐 예전에는 면류 먹으면 저 속이 안 좋아서 못 그래요?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TV 방송 나오는 것던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편식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 건강을 네네네네네. 위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론들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몸에서 원하는 걸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먹기 싫은 거는 몸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맞는 거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근데 면류를 먹으면 속이 안 좋기 그럼 때문에 뭐 안 드시는 게 맞죠. 예, 아유, 그래서 알겠습니다. 건강한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하지만 술은 자주 드시죠? 예. 네, 술은 몸에 잘 받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이야기 가기 전에 미국 얘기 잠깐 하고 가나요? 예. 네. 그리고 차트 몇 개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에 후퇴되면서 살짝 조정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음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나스닥은 금요일 날 다시 1.1% 오르면서 음. 신고 지수를 유지하면서 나스닥은 강세로 마감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주간으로 1.4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간 지수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2.3%예요. 음흠.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죠. 퍼센티지로 네. 4% 차이가 나는 거니까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뭐 엔비디아가 그 핵심에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변압기 관련주들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그 관련주만 상승을 했는데 네. 그리고 그 주변주들이 하락을 해서 금요일 날 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금요일 날은 애플이 1.6%, 테슬라 3%, 엔비디아 2%, 1,064달러가 됐고요. 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5%, 인텔 2%, AMD 3%, 퀄컴 4%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다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유지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2% 이상 빠졌다. 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IT, 특히 AI 반도체 쪽에 있는 것은 강한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S&P 500은 그 중간에 껴 있으니까 보합 정도에 좀 마감을 음. 했는데 차트가 확연히 다릅니다. 차트 보시고 그리고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종목들 차트만 그냥 구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다우의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직전 고점인 상태에서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S&P 500은 십자형이 나타났죠. 여기에 이제 종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S&P 500에 다우는 산업주 쪽에 있고 네. S&P 500은 이제 길주 위주들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신고가 나면서 올라가면서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차트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 2위, 3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처럼 막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면서 뭐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 신고 지수 경제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주봉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지난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급락한 적이 있었죠.
요건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벤트가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저때 샀어요. 예, 그 여기만 해서도 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때 700달러 샀어야 중반이었으니까 사실 진짜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얼마 중반이요? 700달러 중반이었잖아요. 700 중반까지 또 빠질 떨어졌고. 때 급격하게 빠지면서 와. 신고가 내고 빠졌을 때 700달러 중반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1064요. 1064. 그러니까 30% 그냥 먹네. 300달러 올라온 겁니다. 저때 갔었어야 네, 되는데. 이렇게 좀 올라온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애플도 이거 애플은 주봉이 아니고 월봉인데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애플은 개발자 회의와 아이폰 16이 지금 AI 요거 이제 월봉.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를 애플 이벤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199달러가 역사적 신고 가격이거든요. 이게 지금 살짝 내려왔다가 지난주에 다시 올라서 190달러 근처에 있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애플도 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이렇게 탄탄하게 있으면 지수가 특히 나스닥이 별로 안 빠지겠죠. 네, 그런 자신감들은 이벤트를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강세인 거고요. 우리 시장은 뭐 상대적 약세라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상대적 약세가 아니고 아주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가 1.3%, 코스닥 1.8% 빠졌는데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가 1.26%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하락을 했어요. 기관들이 5월 초부터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특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2,100억 정도의 순매수인데 이건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근데 기관들이 1조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 4천억, 연기금이 5,500억, 사모펀드 1,500억, 투신이 1,000억. 이게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매도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에 3%나 빠지면서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던 것은 엔비디아향 퀄테스트 탈락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 내용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삼성전자 계속 약세의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거 맞아 설명하고 요 보도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의 상황은 삼성전자의 굉장히 굴욕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굴욕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사실 전반적으로 좀 굴욕적인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삼성전자 3%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내린 상태 속에서 매도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지난주 금요일 날 보였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현대차,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그리고 수소차, 수소연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강세는 모습을 나타냈고 요거는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수급이 좀 다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드린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요 연관된 내용만 조금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주봉입니다. 지난주에 음봉이 나오면서 또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됐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한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우리 코스피도 위쪽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위쪽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지난주 금요일도 3%를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그래서 지금 경제신문지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 뉴스 좀 말씀드릴게요. 어디 있나요? 여기 삼성전자 관련 외신 보도에 관해서 미래에셋증권의 김현권 물론 이분의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부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상태였고 네네네. 삼성전자는 아니 우리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랬더니 SK하이닉스에서는 경제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쟁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더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만 계속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네, 로이터에서 삼성전자 HBM 칩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삼성전자에서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리 문제 없다. 좀 악의적 보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포털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SNS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공중파 뉴스에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네. 부분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다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이터에서는 삼성전자 콜테스트 실패했다라고 예. 이제 로이터가 전했고 예. 삼성전자는 무슨 소리냐? 예. 우리 지금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예. 완전 상반되는 주장들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의 예. 리포트가 나왔다고요. 네네네. 네.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 보고서는 어떤 거냐면요. 로이터의 기자들이 4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HBM 콜테스트 실패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의 그 이면의 내용들을 보면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직원과 컨택 후에 의견을 들은 후 24일 긴급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네, 그런데 삼성은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샘플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발열 등의 결점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 결점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는 HBM 진도가 시원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뒤처진 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사이클상 저점을 다져가는 주가 흐름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쪽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이분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샘플을 보냈고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콜 테스트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 뉘앙스예요. 뉘앙스는요. 근데 시장을 아주 냉혹하게 그렇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공급 부족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이거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빨리 해야지. 이거 나중에 할 거다, 나중에 할 거다, 다음번 우리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가냐. 결국은 그게 주가 차별화가 된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SK 하이닉스의 일봉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 일봉이에요. 삼성전자는 올라가다가 이때 장대 양봉 한번 난 적 있죠? 예. 요 3월에 이게 젠슨왕이 예, 사인. 쌓인 이거예요. 그만큼 네.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개인들이 13조 순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21조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 7조 5천억 순 매도했는데 옆에 노란색 이렇게 보시면 국내 기관들은 모조리 팔고 있어요. 몽땅 다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 개인만 사고 몽땅 다 팔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매도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는 기관이 엄청 팔고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아니요. 외국인만 사고. 외국인만 사고 예, 예.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예, 다 팔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국내 기관은 다 파는 겁니다. 그냥 계속 올해 내내 그냥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의 국내 기관 매도가 7조 5천억인데 코스닥이 3조 2천억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파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그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전체 흐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간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만 보는 겁니다. 7조 6천억 순매수예요. SK 하이닉스는 2조 9천억 순매수거든요. 이 두 종목만 한 11조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올해요. 올해? 네, 올해. 올해만 네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5월에만 보면은 삼성전자는 1,430억 샀고 SK 하이닉스를 1조 1천억 샀어요. 특히 5월 8일 이후에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6,300억 순매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5월에 마지막에 가서 아까 그 차트를 봤죠. 차트 설명드릴게요.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더 사면서 5월 달 들어오면서 더 힘을 받는 거고 처음에 샀을 때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얘는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게 HBM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HBM 콜테스트가 있고 HBM의 영향력이 어디에 지금 영향이 가고 있느냐. 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요. 삼성전자를 40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 뭐 50조 뭐 이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컨센서스보다 약 15% 정도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요, 약 20조 가까이를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126% 상향 조정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 주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네요. 이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설명드리는 지난주 금요일 설명드리는 겁니다. HBM 얘기예요. HBM 얘기.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왜 굴욕이라는 표현을 좀 썼냐면 네. 뭐 로이터나 이런 데 외신발에서 콜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다.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자체가 정말 삼성전자의 굴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외국의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데 우리가 밀리고 있다. 엔비디아 납품 못해서 우리 이러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1위 기업 그리고 전체 1위 기업이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뭐 로이터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진위 여부가 어떻다라는 게 8시, 9시에 공중파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그럼 국가적으로도 보면서 정말 씁쓸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제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아주 냉혹하게 매도가 나왔고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 빠지면서 지난주에 하락의 주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매크로에서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급등에도 음봉이 발생을 했다. 요 음봉이 좀 의미가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설명을 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월에 실적 발표 및 AI 이벤트가 모두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뭐가 있겠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애플이 다음에 아마 시장을 뒷받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고 신제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FMC 회의가 곧바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다시 금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AI만 얘기했잖아요. 반도체만 얘기했는데 시장은 다시 매크로 지표로 관심을 좀 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6월에는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시만기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보면은 이벤트는 끝났고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잠깐 또 별게 없는 그런 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주가 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뭐 특별하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별, 섹터별 주가 차별화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뭐 2차 전지 약세이고요. 바이오는 막 등락하고 있고 반도체는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저러고 있고 하니까 계속 약세예요. 그 과정 속에서 종목들은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의 주된 워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반도체에서 전력 변압기 쪽에 관심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찾기를 막 하다가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는지 한번 이것도 뉴스로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뉴스가 하나 있었냐면요. 두산에서 미국의 SMR 설계 기업인 뉴스케일 있잖아요. 네네네. 한동안 이거 어렵다 막 그랬었는데 네. 뉴스케일의 원자로 튜브 등 주 기기를 납품한다는 한국경제 뉴스가 있었어요. 내용 그냥 읽어 들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최대 SMR 설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3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 기기를 약 2조 원 이상 공급하기로 약속이 됐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최종 합의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뭘 우리에서는 자꾸 관심을 갖냐면요. 물론 지금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SMR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다가 수그러들었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에서 여기 뉴스케일에 그때 투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개로 요건 설명을 드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기 필요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번 뉴스케일과 스탠드업 파월에 이번에 지금 투자하는 370억 달러 투자 있잖아요.
이것도 데이터 센터와 SML을 동시 건설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옆에 SML을 동시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어디로 또 가는 거냐면은 네. 데이터 센터의 이제는 전력 부족하다. AI로 인한 전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처음에 했던 거는 변압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전선 송배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SMR이 데이터 센터 옆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걸 해줘야 되느냐?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해줘야 된다. 태양력과 풍력 얘네들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SMR이 예, 데이터 센터한테만 전기 주기에는 너무 예. 전기 생산량이 많은 건 아닌가? 아니,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만 네네. 그렇게 하지만 그 대규모 전략을 위해서 예전의 원자력은 좀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네네.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족한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들으셨군요. 이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 근처에 같이 SMR을 짓는데 데이터 센터가 거기 있으면은 그 근처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동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기 부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그것들 엮여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AI 막 바람 불었을 때 엔비디아 뜨고 엔비디아에 줄 HBM 예, 이런 거 이제 예. 뜨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력 기기 같은 데이터 것들 센터, 예. 설비 뭐 이런 거 예. 이제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SMR이나 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는 거군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 지금 관세 서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수혜 찾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로 좀 움직이는 특징을 또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출 데이터는 좀 좋잖아요. 내수 데이터보다도요. 네. 근데 수출 데이터 중에서 대미 수출이 많은 섹터 그리고 기업들 이걸 찾아서 그들 종목은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신고가나고 있어요. 대미 수출, 예, 뭐 라면도 그렇고 네, 화장품도 뭐 이런 그렇고 거. 기계도 그렇고 그 대미 쪽에 있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정책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첫 번째 수급 현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수급 보면은 우리 시장이 강할 수가 없죠. 워낙에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할 수가 없고 외국인들만 사가면서 그나마 지수를 버티거나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산 거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금융주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원래 그것도 외국인들은 그렇게만 사고 근데 그쪽도 이렇게 많이 사고 그럼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그거는 그냥 알고리즘 매매이고 롱텀 펀드가 들어와서 사는 종목들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막 들어왔으니까 이거 뭐가 있어서 외국인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일부 한정된 종목에 들어왔는데 네. 그 중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그런데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5월 8일 이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파는 거는 그러니까 기관들의 예를 들면 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막 돈 빼는 건 아닐 것 같고 기관들이 판단할 때 코스피 뭐 국장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차라리 여기 하느니 그냥 외국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기관들은 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옛날에는 이런 변명을 했어요. 개인들이 펀드에서 돈을 뺀다. 그래서 살 돈이 없다. 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개인 투자들이 그냥 직접 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지금 다시 펀드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지 빼는 거는 이미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은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린다라는 정책을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도 워낙 크긴 예, 하니까. 연기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연기금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기관들이 파는 거는 어떻게 제가 좀 바라보냐면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지수가 시장이 이게 제한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00 넘어서 2,800 가면 더 못 가. 못 가. 여기쯤 이거 2,700 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죠. 하는 거죠. 요 정도 국장은 이 정도 예, 한계야.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서 은행주나 보험주 막 이런 거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르는데 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제한적인 박스로 보면서 그 윗단계에서는 팔고 빠지면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기관들이 사면서 같이 올라주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좀 파는 경향이 지금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관들은 하여튼 열심히 팔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오늘 밤은 이제 미국은 휴장이고. 네, 오늘 휴장이고요. 주요 뉴스는 31일 날 있을 4월 PCE 물가 지수 그리고 개별 섹터에서는 미국 종양학회 암학회죠, 네, 네, 종양학회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4월 PCE 물가 지수가 코어 PCE가 약간 둔화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있고요. 아주 특별한 건 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 공시 시스템이 가동 시작됩니다. 거래소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밸류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잘 되면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지 않겠냐. 물음표 쳐놨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중국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중국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중국에서 자금이. 그러니까 중국 이탈한 자금 유입을 기대한다는 게 우리나라 네. 자금인데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 아니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우리나라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빠진 네. 수많은 나라들의 그 자금들이 예.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아니 중국에서 빠지면 여기를 왜 오겠어? 딴 데도 있는데. 그 얘기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에이.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는 다 단신 뉴스들입니다. 올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54% 성장 전망이라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가 있었고요.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30%, 중국의 티안마가 약 28%, 중국의 BOE가 16%, 일본의 캐논 토키가 13% 비중으로 좀 늘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5번 뉴스가 좀 중요합니다. TSMC가 올해 공장 7개 추가 건설한다라고 하죠. 네. 이거 해외에도 2군데 합니다. 일본의 제2공장과 독일 공장이 있어요. 이 제목이 제가 그렇게 안 적어왔는데 TSMC 공장 추가 건설에도 공급 부족, 즐거운 비명. 7개를 추가 건설하는데? 네,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나노 공정 생산 능력이 3배 증가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요? 예. 그 대만이 역사 신고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더불어서 파운더리 부분에 TSMC가 계속 뭐랄까 격차를 벌이면서 TSMC는 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다른 쪽들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뭐 이런 보도들도 지금 있어요. 이것도 좀 씁쓸하죠. 7개를 추가 건설해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예. 왜냐하면 지금 수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해놨어요. 조목조목 해놓고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사는요. 아니 파운드리 우리도 하잖아요. 하죠. 삼성. 예. 삼성 파운드리는 영 시장 인정을. TSMC가 62%, 63% 되고요. 네. 삼성이 한 12%, 13%, 10%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 근데 공략 7개 증설한다 뭐 이러면 이제 네.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얼핏 그림 봐서는 TSMC에 못 맡긴 거 삼성이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게들 한동안 얘기했었죠. 또. 했었죠. 와.
지금 뭐 이쪽 상황을 대변하는 뉴스였다. 벌써 엿볼 수 있는 뉴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델 컴퓨터가 엔비디아 협력해서 엔비디아 기반의 델 AI 팩토리를 지원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팩토리에 새로운 서버 엣지 워크스테이션 솔루션 등의 AI 도입하는데 엔비디아 걸 써서 한다. 협력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AMD도 열심히 합니다. 그 MI300 있잖아요. 요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뭐 지금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AMD 주가를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2등으로 어떻든 가고는 있어요. AMD가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네. 거꾸로 하니까 워낙에 원탑이기 때문에 그 네. 차이점이 좀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지금 보면 4번, 5번, 5번, 6번, 7번 뉴스 이런 쪽에 전부 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이 있는 그런 뉴스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큼 쫓아가느냐. 네. 지금 뭐 엔비디아하고 AMD처럼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부품사들, 장비사들 얼마큼 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 달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AI 이제 시장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예.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장에. 예. 예전에 보면 뭐 그 무료 전화인가 왜 그런 거 왜 있었잖아요. 다이얼패드 다이얼패드인가? 처음에 나왔던 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 데이터맨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항상 시장에 메가 테마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네. 바이오도 한참 뭐 그럴 때 있었고. 예.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가 대충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한 18개월에서 한 20개월이면 거의 끝나더라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건 뭐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설명을 하겠죠. 근데 투자자인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네. 그런 정형화된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이다. 그럼 반도체 사이클이 옛날에 18개월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18개월이냐? 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거는 어떤 기관에서는 더 늘고 어떤 기관은 더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장 사이클도 줄고 산업 사이클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주 빨라지는군요. 예, 빨라지는 거죠. 점점 네. 빨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좀 이게 그 주기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주시기를 예전에 IT도 있었고 또 중간에 뭐 바이오도 있었고 중간에 또 전차가 올라갈 때도 있었고 중국이 좋았을 때 조선주 막 10배씩 가고 20배 가고 뭐 이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늦게 좀 아니면 금방 끝나느냐 이런 거는 그 기술이 얼마나 우리 전 세계 글로벌리 지구를 혁신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너무 단순한 거면 단순하고 이 화장품의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건 아니잖아요. 좀 그 폄하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르다라는 표현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람을 바꾸죠, 그건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설명을 제가 한 2번 정도 드렸는데 요번에 AI 얘기한 거는요. 네. 과거에는 이게 됐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야라는 그 전망이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야,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작년에 실제로 막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뭐랄까 화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인데 한 1년도 안 돼서 지금 온디바이스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훨씬 빨리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요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주식을 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네네, 아니잖아요. 네. 한 4, 5년, 5년 뭐 이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그 사이에도 보면 저는 이제 NFT가 세상 바꾸는 줄 알았잖아요. 워낙 막 모든 걸 다 NFT로 다 결제한데 뭐 NFT로 다 뭐 거래하고 모든 제품이 다 NFT가 된대. 예. 네가 그린 뭐 무슨 농구할 때 뭐 무슨 멋진 슛 장면 그것도 뭐 NFT로 해갖고 그래? 모든 게 이제 다 NFT야? 몇 달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 또 난리 났잖아요. 예. 야 이제 모든 건 다 저 배터리로 이 세상은 다 움직인다. 예. 하고
그래 배터리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다음 이제 끝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그래서 이게 대충 어떤 기간 혹은 기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흐름 같은 게 뭐 몇 배 이상 오르면 거의 끝물이더라. 혹은 뭐 하다가 어떤 뉴스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뭐 하더라. 이게 혹시 패턴이 좀 있는가? 패턴 네. 예,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또 올리는 거는 네. 그냥 정말 올라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큰 자금들을 막 운용하는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군부를 막 이렇게 떼는 건지 예, 뭐 예, 이런 예. 것도 의심이 막 그런 들고.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항상 있었습니다. 예. 뭐 외환시장에도 있었고 어떤 섹터에는 항상 그 큰 흐름에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뭐 시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가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는 끝낼 거냐라는 측면을 보면요. 그 왜 항상 얘기하는 게 수요와 공급 얘기하잖아요. 네.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전기차도 그랬습니다. 전기차 맞아.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 20년 이 전기차를 살려면은 맞아. 뭐 2년 기다려야 된대. 그러다가 뭐 1년 기다려야 된대. 그러다 3개월로 줄었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도 지금 공급 부족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딜레이 타임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H100 그럼 나중에 뭐 다음 거는 뭐 GB100인가 GB200인가요? 네. 그거를 지금 다들 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수요와 공급이 좀 이렇게 맞춰지거나 아니면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아주 내역하게 먼저 움직여요.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산업이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이라는 워딩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게 줄어드느냐 점차로 이 워딩이 그런 걸로 만약에 뭐 우리는 뭐 차트도 보고 다른 거 보지만 뉴스를 본다면은 그런 워딩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그런 움직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붙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건지 이게 내가 막 어떨 때는 그냥 놀림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쟤네들은 위에서 아이고 저거 정프로 또 들어왔네 끝 이러면서 막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뭐 섹터까지는 뭐 아니겠죠. 근데 네. 전체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혜영 연구위원과 함께 조금 어렵지만 이 이야기 쉽게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